하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오랜만에 롱폼 영상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그동안 영상을 못 올린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사실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쌍수한 지 2달 반 정도 지난 상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붓기가 너무 오랫동안 안 빠져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그냥 회피만 하고 있다가 이제는 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붓기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 찍어봤고, 제가 요즘 완전 쿨한 메이크업보다는 살짝 웜하거나 뉴트럴한 메이크업에 좀 빠져가지고 오늘은 제가 요즘 좋아하는 느낌의 색감으로 메이크업을 해봤고,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하고 보니까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웜톤 쿨톤 상관없이 누구나 하기 좋은 메이크업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멀멀하면서도 소프트한 색감 좋아하시면 진짜 마음에 드실 것 같고, 오늘 제가 메이크업 하면서 쌍꺼풀 수술 썰도 풀고 또 신상 제품들도 많이 썼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우선 세안하고 나서 셀퓨전시 쿨링 패드 붙여놓은 상태고, 이거 떼서 피부결대로 쓱쓱 닦아줄게요.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화장할 때도 피부 열감이 너무 잘 올라와서 요즘 메이크업 전에 쿨링 패드를 꼭 붙여두고 있어요. 사실 제가 쌍수하고 한 달 정도면 붓기가 많이 빠질 줄 알고 영상을 몇 개 안 찍어놨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보다 붓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영상을 찍을 수 없는 상태여서 계속 못 찍고, 전에 찍어놓은 영상들 다 올리니까 올릴 수 있는 영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롱폼을 진짜 오랜만에 찍게 됐어요. 이렇게 두들두들 해주고, 이 상태에서 앰플 정도 덧바르고 크림 발라주면 되는데 저는 귀찮아가지고 퍼슬 픽셀바이옴 히알 콜라겐 스플래시 크림 이거 발라줄게요. 이거 지금 한 통 다 써가지고 완전 짜야지 나와요. 이렇게 말캉말캉한 젤크림이거든요. 근데 화장 전에 발라도 화장이 밀림 없이 되게 잘 먹어서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화장이 잘 먹을 수 있게 수분감을 채워줄게요. 착착착 두드려줍니다. 이 크림만 발라줘도 얼굴에 수분감이 딱 차오르면서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화장하기 전에는 스킨케어를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 그냥 가볍게 수분을 잘 채워주는 정도로만 마무리해주고, 또 피부에 흡수가 다 되고 나서 그 위에 메이크업을 해야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두들두들 잔여감 없이 이렇게 촉촉하게 피부가 딱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에스쁘아 메이크업 본딩 프라이머, 투명하게 부들부들 펴발리는 제형이에요. 많은 양을 바를 필요 없이 그냥 소량 사용해서 가볍게 피부결대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흡수가 다 되고 나면 피부에 조금 쫀득쫀득하게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베이스가 엄청 찰떡같이 잘 먹고 유지력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요즘 필수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 선크림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펴바르면서 이런 베이지 색깔? 약간 피부톤에 맞춰서 컬러가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화이트인데 펴바르면 이런 컬러감으로 바뀌어요. 근데 얘가 톤업을 너무 예쁘게 잘해줘서 생얼용으로 이 선크림만 딱 하나 발라도 피부톤이 되게 이뻐 보이거든요. 여름에 좀 무겁게 화장하기 귀찮을 때, 그럴 때 얘만 한 겹 발라줘도 딱 안색이 맑아 보이면서 약간 이런 눈가 착색 부분도 좀 예쁘게 딱 커버를 해주거든요. 살짝 커버력 있는 톤업 선크림이어서 얘만 한 겹 발라줘도 진짜 피부톤이 예뻐 보여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미 베이스 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안 바른 쪽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예쁘게 톤업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선크림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원래도 톤업 선크림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약간 피부톤을 제 피부보다 좀 밝게 화장하는 편이다 보니까 항상 톤업 베이스나 톤업 선크림을 사용하는 편인데, 요즘은 이 아비브 선크림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좀 화사한 베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름철에 메이크업 하기는 싫은데 그래도 너무 생얼로 가기는 그렇다, 그럴 때 이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형도 부드럽게 밀착이 잘 돼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안 밀리더라고요. 아, 근데 얘가 약간 베이지 톤으로 발리잖아요. 그래서 몸에 바르기에는 좀 비추드립니다. 이거 바르고 옷 입었다가 옷에 약간 그 베이지 색깔로 다 묻어놨거든요. 그래서 얘는 얼굴에만 바르시는 거 추천. 더젠 팟 컨실러로 코렉트 작업 먼저 해줄게요. 손등에다가 양 조절해주고 다크부터 발라줄게요. 이제 제가 쌍수를 왜 했는지 좀 썰을 풀어보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쌍꺼풀 수술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매몰로
그냥 찝었어요. 절개 말고 매몰로 찝었는데 그 찝은 쌍꺼풀이 시간이 지나니까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피곤한 날이나 컨디션 안 좋을 때만 풀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아예 한쪽 눈 쌍꺼풀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쪽 눈이. 이제 쌍테를 여기 붙이고 생활을 하다가 쌍꺼풀 테이프도 어쨌든 그게 접착력이 있고 되게 눈가에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쌍테를 계속 붙이니까 눈살이 더 늘어나는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좀 자극받아가지고 여기 빨갛게 상처가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쌍테를 거의 1년 넘게 붙이고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다가 아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마음을 먹고 쌍꺼풀 수술 병원을 열심히 찾다가 또 재수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뒤지고 발품은 한 3군데 정도 팔았는데 마지막에 갔던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병원 정보는 또 이게 의료법 위반이어가지고 알려드릴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원래 서울까지 가서 수술을 하려다가 이번엔 귀찮아서 그냥 부산에 서면에서 수술을 했고 상담하고 수술하는 과정까지는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일단은 선생님이 되게 좀 젊으신 편이어가지고 약간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저의 니즈를 딱 파악을 바로 해주시고 그리고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진짜 꼼꼼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약간 첫 번째 수술 때는 그 정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눈을 감았다 떴다 이거를 한 20번, 30번 가까이 시키더라고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 감으세요, 떠보세요, 감으세요, 떠보세요 이거 계속하고 수술대가 원래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근데 누워있는 거를 이렇게 앉혀가지고 앉은 상태에서도 이제 정면에서 눈을 또 감았다 떴다 하면서 라인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받을 때까지만 해도 와, 이 수술 진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해주시는데 무조건 성공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술 받고 첫날에는 라인도 되게 마음에 들고 괜찮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절개로 수술을 했거든요. 눈살이 너무 늘어난 상태고 그래서 절개로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절개를 했는데 아무래도 매몰 때는 절개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붓기가 생각보다 빨리 빠지고 흉터 같은 것도 거의 남지 않았었는데 절개를 하니까 흉터가 진짜 너무 심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흉살이 나와 있거든요. 이쪽 눈은 좀 괜찮은데 이쪽 눈은 그냥 완전 살이 다 튀어나왔어. 이것 때문에 진짜 아직도 스트레스 받는데 일단 오늘 베이스는 요거 2개 섞어서 바를 거거든요. 제가 요 어바웃톤 파데 진짜 여름에 너무 잘 쓰는데 얘가 매트한 제형이어서 제 피부에 조금 건조하거든요. 비비랑 같이 섞어서 바르면 피부 표현이 너무 이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등에 짜서 잘 섞어주고 매트한 파데 바를 때는 도포하고 바로 퍼프로 펴줘야지 피부에 위에서 굳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피부 진짜 좋아 보이게 살짝 윤광도는 그런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그래서 어바웃톤만 발랐을 때는 딱 그냥 뽀송하게 세미매트에서 매트 사이인 느낌이고 비비랑 같이 섞어서 바르면 조금 더 윤광 돌게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하밍 비비랑도 잘 섞어서 바르는데 조금 더 화사하게 핑크톤으로 바르고 싶을 때는 그 하밍 비비 로션 홍미 컬러 걔랑 섞어주고 이 에스쁘아 비비랑도 잘 섞어서 바르고 있어요. 확실히 비비랑 섞어서 바르면 되게 쫀쫀하게 발리면서 이렇게 피부 표현이 너무 이쁘게 올라가더라고요. 하여튼 쌍수 얘기를 마저 해보자면 제가 절개로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붓기도 붓기인데 이 흉살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들한테 맨날 눈 사진 보내면서 망한 것 같지 않냐, 이거 어떡하냐 계속 이렇게 찡찡거리고 병원에도 이거 왜 이렇게 심하냐 계속 물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좀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켈로이드 피부가 상처가 나면 약간 그 상처가 그냥 아물지가 않고 그 상처 위에 약간 도톰하게 살이 튀어나오는 그런 피부인데 이게 수술 전에도 켈로이드 피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켈로이드 피부가 사람 얼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눈가 부분은 얇기도 얇고 되게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켈로이드가 잘 안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괜찮겠지 하고 수술을 했는데 그 켈로이드 때문에 완전 그냥 흉살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도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의사쌤도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심하니까 흉터 레이저 같은 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붓기 레이저도 계속 받으러 가고 붓기가 어느 정도
정도 빠지고 나서는 이제 흉살이 너무 심하니까 이 흉살 부분에 흉터 레이저를 쏴주시던데 2번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한 번 더 받고 싶은데 병원에서 저를 살짝 그러니까 진상까지는 아닌데 살짝 저를 좀 이제 귀찮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이제 돈도 다 받았고 수술도 끝났고 뭐 자기들 딴에는 붓기 레이저든 흉터 레이저든 해줬으니까 이제 그냥 끝내고 싶어 하는 느낌? 그래서 그냥 6개월 뒤에 와라 이렇게만 말하고, 사실 흉터 레이저 2번 받은 것도 제가 한 번 더 해달라 얘기를 해서 해주신 건데 2번째 받으러 갔을 때는 이제 그냥 기다려야 된다. 흉터가 나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붓기도 더 완전히 빠지고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빡치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는 되게 잘해줄 것처럼 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자기들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뒷전이 되는 게 아무래도 좀 느껴지니까, 물론 친절하시고 그냥 다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묘하게 느껴지는 그 기시감, 약간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면서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보면은 지금 눈이 살짝 짝짝이거든요. 이쪽 눈이 약간 좀 더 풀려 있는 느낌? 그리고 라인도 더 높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수술을 하면서 눈매 교정 수술도 같이 했는데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은 약간 눈이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떠지는데 그 근육을 조금 당겨서 꽉 묶어가지고 눈이 조금 더 반짝 잘 뜰 수 있게 해주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쪽 눈이 풀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쌤이 이쪽 눈에 눈 뜨는 힘이 되게 약한 줄 알고 이 오른쪽보다 왼쪽을 조금 더 세게 수술을 했대요. 눈매 교정 수술을. 근데 이제 막상 붓기가 빠지고 보니까 이쪽 눈은 지금 되게 잘 떠지는데 오른쪽 눈은 이제 눈매 교정이 조금 약하게 들어가서 그런지 살짝 덜 떠지는 거예요. 라인 자체의 높이나 모양은 거의 똑같이 잘 됐는데 눈매 교정의 정도가 다르니까 이쪽 눈이 조금 더 풀려 보이는 느낌? 블루빛 컨실러로 중안 부분 밝혀줄게요. 하여튼 제가 이거 양쪽 눈 높낮이 다른 것 때문에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실토를 하더라고요. 이제 양쪽 눈이 다르게 들어갔다. 근데 다르게 들어갔는데 자기의 살짝 판단 미스였던 것 같다고. 자기 생각에는 이제 왼쪽 눈만 눈 뜨는 힘이 약한 줄 알고 조금 더 세게 교정을 한 건데 막상 수술을 하고 보니까 오른쪽 눈도 눈 뜨는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양쪽 눈 다 없는데 생각보다 오른쪽이 약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떠지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또 붓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6개월 뒤에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거기서 저는 사실 싫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싫은 소리 못하는 편이어서 왜 내 눈을 이렇게 수술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미 이렇게 수술을 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따져봤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냥 서로 기분만 나쁘지. 그래서 그냥 뭐 이게 만약에 안 돌아오면 어떡하냐 했더니 6개월 뒤에 눈이 좀 붓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눈이 완성된 상태에서 그때도 이제 눈이 양쪽이 다르고 눈 뜨는 힘이 많이 약하면 이쪽 눈만 눈매 교정 재수술을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재수술을 하면서 또 재수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이제 더 이상 눈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가지고 힘들게 병원 찾아가지고 수술을 한 건데 이게 또 수술 결과가 살짝 안 좋으니까 나중에 또 재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할 말이 없다. 더샘 컨실러로 가장 진한 다크 부분 가려줄게요. 하여튼 제가 최근에 이렇게 눈 수술을 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징징거려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긴 한데 어쨌든 요즘 저의 근황, 또 최근에 영상을 못 올렸다 보니까 변명 아닌 변명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생각보다 붓기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냥저냥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우더는 요거 혜민이가 입큰이랑 같이 공동 개발한 요 파우더 사용해 볼 건데 누핑크 컬러랑 누아이보리 컬러 이렇게 2가지 구매했거든요. 근데 저는 누핑크가 더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뽀용하게 피부톤을 톤업시켜줘서 요즘 수정용으로 얘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메이크업 했을 때는 그냥 누아이보리 요걸 잘 쓰고 있는데 요거 퍼프가 너무 좋더라고요. 살짝 삼각형? 물방울 모양 으로 생겼는데 여기 윗부분이 되게 뾰족해서 세밀한 부분 터치하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묻혀서 손등에다가 팍팍 두드려서 양 조절해주고 눈 밑부분 그리고 눈두덩이랑 눈썹 그릴 부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게 깔끔하게 뽀송해지는데 이렇게 이마도 반만 발라볼게요. 번들거리는 거 여기만 싹 잡힌 거 보이시죠? 이거 되게 가벼운데 모공 블러링도 잘 돼가지고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퍼프가 너무 편해. 원래 그냥 동그랗게 생긴 게 많잖아요. 근데 이 뾰족한 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쉐딩 들어갈 부분도 터치해줄게요.
근데 또 답답한 느낌이 없거든요. 되게 가볍게 뽀송하게 잘 잡아줘가지고 이거 파우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요 쉐딩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AOU 가루날림 쉐딩 토프핑. 이렇게 아래쪽은 살짝 핑크 컬러가 섞여있는 쉐딩이에요. 근데 요 쉐딩이 이름부터 가루날림 쉐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루날림이 진짜 있는 편? 그리고 되게 진하게 올라와서 양 조절을 꼭 하고 발라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살짝 핑크톤이 섞여있다 보니까 조금 피부톤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쉐딩이 올라오고, 특히 이 핑크 부분 위주로 섞어서 코끝 부분에 딱 발라주면, 제가 원래 코끝에 항상 블러셔를 하잖아요. 근데 약간 블러셔를 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가지고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얘가 딱 확실하게 쉐딩을 잡아주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쉐딩이 빡 티가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만족하실 것 같은 느낌? 근데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진하게 올라오기도 하고 이 핑크 컬러가 섞여있다 보니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화장을 즐기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 쓰실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런 인중 부분이나 입술 아래 여기도 쉐딩을 꼭 넣어주는 편인데, 이 핑크톤이 섞이게 여기랑 이 아래쪽 이렇게 잡아주면 뭔가 입술이 확장돼 보이면서 쉐딩 넣었을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 애교살 밑작업도 이 핑크톤 섞이게 발라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양 조절 꼭 해줘야 돼요. 생각보다 가루날림이 있는 편이거든요. 핑크톤으로 애교살 그림자 이렇게 해주면은 엄청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살짝 호불호가 나뉘긴 하더라고요. 그냥 블러셔랑 쉐딩 섞어서 쓰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코덕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그림자 부분만 사용해서 가운데는 조금 더 진하게 잡아주면, 지금은 그냥 되게 어색하고 선만 그은 것 같지만 이게 메이크업 하고 보면 괜찮거든요. 눈썹 밑바탕까지 살짝 잡아주는 편입니다. 요즘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얼굴 쉐딩도 이거 마구잡이로 섞어서 양 조절해주고 이렇게 쓱쓱쓱 발라줍니다. 파우더 처리 안 하면 뭉치거든요. 그래서 꼭 파우더 처리해주고 나서 바르는 거 추천드립니다. 핑크톤 부분으로 약간 이 광대까지 살짝 들어오게 발라줘도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요 쉐딩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은 요즘 잘 쓰는 에스쁘아의 10호 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요즘은 라이트 토프, 쿨토프 번갈아 가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쿨토프가 진짜 쿨톤 분들한테 찰떡인 컬러감이거든요. 웜한 컬러가 아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려주기 좋은 것 같아요. 끝부분 위주로 날렵하게. 너무 걱정인 게 이쪽 눈 재수술 해야 될까봐. 아휴, 정말 미치겠어요. 요즘 쌍수는 수술도 아니다, 시술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수술은 수술이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쌍수만 잘못돼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좀 더 큰 수술을 하면 얼마나 더 스트레스를 받을지 가늠도 안 돼요. 어쨌든 눈썹은 이렇게 얇게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제가 너무너무 잘 쓰는 뮤즈의 티라떼. 원래 눈썹 탈색하다가 귀찮아서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브로우 카라로 눈썹 탈색 없이 이렇게 눈썹 컬러를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그거 맨날 쓰고 있어요. 탈색하기 귀찮으신 분들이나 눈썹 컬러 밝게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써보셔야 됩니다. 어때요? 진짜 자연스럽게 됐죠? 탈색이 필요가 없어.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그리고 오늘 팔레트는 클리오의 베이비 밀크 냥냥 얘 사용해줄게요. 일단은 패키지에 그려진 야옹이들이 너무 귀엽고 컬러감도 되게 소프트하고 살짝 라이트한 컬러감으로 나왔는데 딱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컬러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쓰기에는 흰기가 좀 많긴 하거든요. 이 핑크톤 컬러로 일단 베이스 깔아줄게요. 이 위쪽 컬러들은 조금 노란기 도는 편이라서 저는 밑에 줄 위주로 사용을 해볼 겁니다. 눈두덩이에 한번 쓱 쓸어줄게요. 약간 이렇게 흰기 도는 컬러감이거든요. 봄웜 라이트 톤한테 제일 잘 맞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저도 추구미가 봄웜라기 때문에 이런 컬러감 너무 좋아합니다. 눈 아랫부분도 주름에 끼인 거 살짝 풀어주면서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줄게요. 귀여운 고양이 발이 그려진 이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 부분에 조금 더 색감을 넣어주고, 눈두덩이에도 전체적으로 핑크빛 색감을 넣어줄게요. 컬러 너무 이쁘다. 이거 핑 짧은 분들이 써도 너무 이쁠 것 같은 팔레트예요. 그리고 얘가 좀 아쉬운 게 약간 다 너무 흰기 돌고 소프트한 이런 멀멀한 컬러감이라서 음영을 쌓아줄 컬러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를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 안쪽에
살짝 음영 잡아줄게요. 근데 얘가 컬러감이 막 그렇게 쌓이는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발라도 음영이 엄청 생기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팔레트가 다 이렇지 않아요? 색감이 확확 보였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이렇게 은은한 색감이 대세인지 이런 거만 나오더라고요. 좀 다시 좀 컬러가 빡 진하게 올라오는 팔레트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진한 갈색 컬러 얘를 사용해서 얘로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지금 해가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화면이 계속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해서 좀 걱정이긴 한데 자연광에서 찍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펜슬 컨실러로 애교살 밑바탕 살짝 발라줄게요. 이건 살짝 뭉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섀도우로 덮을 거거든요. 약간 섀도우가 오래 갈 수 있게 접착제 역할로 발라주고 이런 핑크 코랄 컬러 이렇게 잔뜩 묻혀준 다음에 애교살에 톡톡톡톡 색감을 넣어줄게요. 그냥 섀도우만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펜슬 컨실러로 밑바탕을 그려주고 그 위에 얹어야 색감이 오래 유지가 되고 더 발색도 잘 올라오거든요. 눈 앞머리 쪽도 살짝 이렇게 발라주면 완전 코랄빛 애교살이 완성이 됩니다. 초클 트임 라이너 포시 컬러 사용해서 눈 밑부분에 붉은 트임 음영을 넣어줄게요. 눈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뒤쪽은 살짝 일자로 밑으로 딱 트여줍니다. 일자로 빼주다가 뒤쪽은 살짝 밑으로 눈 모양 따라 올라가지 않고 약간 밑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섀도우 팔레트 안에 있는 이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 그림자를 한 번 더 강조해줍니다. 살짝 뒤쪽까지 조금 더 선명하게 잡힌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쌍수하고 나서 라인이 좀 더 높아지다 보니까 원래는 점막을 아예 안 채웠었는데 요즘은 점막을 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오의 푸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애쉬 브라운 눈 앞머리부터 얇게 살짝 채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앞으로 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손으로 문질문질 해주면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거든요. 원래는 제가 눈꼬리만 뺐었는데 요즘은 점막도 채워주고 있어요. 딱 깔끔하게 채워주고 눈꼬리는 러브라이너 모카 그레이지 얘를 잘 쓰고 있는데 얇고 발색이 되게 잘 올라오는데 컬러감도 자연스럽거든요. 이렇게 라인 빼주면 되게 자연스럽게 컬러감이 과하지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이거는 웜쿨 상관없이 사용하기 좋은 톤 같거든요.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확실히 아이라인 유무가 차이가 엄청 나죠. 반대쪽도 앞쪽부터 뒤에서 앞으로 또 합쳐지게 이렇게 얇게 그려주고 점막도 살짝 채워주고 손으로 자연스럽게 블렌딩 이렇게 엄청 간단하게 딱 그려집니다. 요 붓펜 라이너로 꼬리 빼줄게요. 오늘 요 속눈썹 붙여줄 건데 이것도 테무에서 구매한 거고 이렇게 살짝 총총 모아주는 스타일의 속눈썹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항상 쓰던 거보다 얘가 조금 더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디자인인데 전 눈동자 시작하는 부분 여기에 맞춰서 첫 번째 속눈썹을 붙여주거든요. 이쪽에 딱 하나 붙이고 그리고 반대쪽 눈 모양 속눈썹을 두 번째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두 개만 붙여도 화려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또 눈 모양 맞춰서 하나를 더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 개만 붙여도 이렇게 딱 화려하게 이런 속눈썹이 되거든요. 제가 눈이 엄청 긴 편이 아니어서 보통 이렇게 세 개만 붙여줘도 괜찮더라고요. 속눈썹 붙이고 나서 점막을 조금 더 채워줄게요. 반대쪽도 얼른 붙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붙이고 왔고 언더는 딱 눈동자 아랫부분 위주로 여기 중간만 칠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 끝까지 하면 눈이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 위주로 언더를 발굴해줍니다. 이렇게 액을 더 묻혀가면서 조금 더 연장을 시켜줄게요. 팔레트에 있는 이 핑크 쉬머 펄 눈 앞머리 부분에 이렇게 밝혀줍니다. 살짝 앞부분이랑 애교살까지 이어지게 이렇게 밝혀주면 너무 이쁘죠? 이쁘다 이쁘다. 클리오 블러셔 3가지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민재님이 콜라보해서 같이 만든 컬러들이고 센티드 로즈 컬러 먼저 발라볼게요. 이 컬러가 이렇게 흰기 섞인 소프트한 컬러감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맑게 뽀용한 느낌 내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런 뽀얀 느낌? 얘는 딱 웜톤 분들 데일리하게 쓰기 좋은 컬러감? 근데 쿨톤인 저한테도 나쁘지 않아요. 딱 뉴트럴한 컬러감이어서 코끝에도 발라주고 콧대도 이렇게 색감 넣어주고 턱끝도
이마 부분도 살짝 터치해주면 전체적으로 톤이 더 안정돼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컬러감 넣어줬어요. 그리고 라일락 페탈 컬러, 얘는 이렇게 딱 완전 쿨한 라벤더 빛이거든요. 얘를 바를지 피오니 미스트, 살짝 펄 들어가 있는데 약간 모브빛이거든요. 이거 둘 중에 하나 더 바르고 싶은데 뭘 바를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일단 립을 바르고 정해보겠습니다. 우선 립 바르기 전에 이제 오버립 먼저 해줄 건데 이거 클리오 립 펜슬 블러쉬 핑크 컬러. 요즘 이것도 다시 잘 쓰고 있거든요. 얘로 입술산 뭉개주면서 라인 따라서 살짝 그려주면서 오버립 해줄게요. 얘가 컬러가 딱 뉴트럴한 핑크톤이기 때문에 웜쿨 상관없이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위쪽만 해도 되게 도톰해지거든요. 아래쪽은 조금 더 도톰하게 가운데 연장해주면서 연결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입술 필러 맞은 것처럼 돼요. 우선 이렇게 립 라인만 딱 그려주고 얼터의 밀키 시럽, 제가 그려준 립 라인 부분이랑 이 안쪽까지 가볍게 발라서 컬러감을 싹 죽여줍니다. 어떤 립을 발라도 이렇게 발라놔야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투쿨에서 스웨이 립 듀이라고 신상 라인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3가지 컬러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 이거를 한번 발라볼까 싶어요. 페이스가 이렇게 위아래로 그라데이션 돼 있어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니어 핑크 컬러, 딱 베이스로 깔아주기 좋은 이런 컬러가. 엄청 촉촉하게 광감 있는 제형이 아니고 되게 가볍게 밀착력 있게 올라가면서 살짝 수분광처럼 올라오는 제형이더라고요. 피그 뮤트 컬러. 이 컬러 너무 예쁘죠? 딱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컬러감. 포인트로 쓰기 좋은 로지 멀베리. 약간 이슬광처럼 올라오는 이런 제형이에요. 팁이 이렇게 살짝 굴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술에 밀착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과하게 촉촉한 립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데일리하게 쓰기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베이스 컬러 먼저 발라볼게요. 니어 핑크 컬러 얇게. 정말 딱 베이스 립으로 쓰기 좋은 핑크 한 방울 섞인 베이지 컬러인데 이런 컬러감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베이스 깔아주고 피그 뮤트 얘를 가운데. 얘는 엄청 쿨하지도 엄청 웜하지도 않은 컬러감이어서 약간 개개인마다 발색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살짝 쿨하게 올라오는 무화과빛 컬러거든요. 입술산에도 살짝 마음에 들어. 너무 이쁘죠? 이렇게 딱 예쁘게 광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입술이 불편하게 끈적거리는 광이 아니고 되게 가볍게 광택이 올라와서 진짜 데일리로 손이 엄청 잘 갈 것 같아요. 컬러감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멀멀한 컬러감? 너무 마음에 든다. 지금 립 조합 너무 예쁘긴 한데 제가 멈추지 못하는 병이 있어서 글로스를 하나 더 얹어줄게요. 네이밍 하이드 립 글레이즈 코지 컬러. 제가 요즘 이 네이밍 글로스에 아주 빠져가지고 색깔별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 코지 컬러 너무 이쁘죠? 제가 딱 좋아하는 미지근한 온도감이거든요. 컬러가 진짜 너무 이뻐. 그리고 이 광택이 진짜 미쳤어요. 완전 미러링 광. 얘는 글로스여서 착색은 없고 완전 이렇게 도톰하게 번떡번떡한 광택이 올라가거든요. 지금도 너무 예쁘지만 가운데 부분 위주로 글로스를 얹어줄게요. 오늘 입술이 또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건조할 때는 글로스가 또 필수거든요. 입술산에도 살짝 오늘 바른 립도 약간 미적지근한 컬러감이라 그런지 이 글로스랑 크게 이질감 들지 않아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쁘죠? 완성입니다. 이렇게 작고 얇은 포인트 브러쉬 여기에 소량 묻혀서 가운데 부분에만 색감을 얹어줄게요. 톡톡톡톡 코를 감싸듯이 한 번 더. 그리고 콧대도. 뮤트톤 분들 이 블러셔 조합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뒤늦게 레몬빔에 빠졌거든요. 레몬빔 하이라이터 오늘 사용해줄 건데 이렇게 클리오 제품이랑 에스쁘아 제품 이렇게 2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사실 2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이 2개 같이 쓰려고 합니다. 클리오의 레몬 별사탕 사용해서 콧대 부분 발라주고 코끝도. 어때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 사실 이런 레몬 하이라이터가 유행해도 약간 쿨톤이다 보니까 외면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쁜 거예요. 이 광택이 진짜 넘사벽. 코 위쪽까지 했더니 너무 코가 길어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 파우더 누핑크 컬러 사용해서 눌러줄게요. 하는 김에 눈 위쪽이랑 팔자 부분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좀 더 뽀송하게 이렇게 해주고 광대 부분은 에스쁘아의 썬더 사용해서 이렇게 발라주면 너무 이쁘죠? 이 레몬빔이 생각보다 피부 위에서 되게 예쁘게 어우러지는 것 같아. 눈썹 아래도 살짝. 쿨톤인데 레몬빔 하이라이터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걱정 없이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포인트로 예쁜 것 같아요. 레몬 별사탕 사용해서 앞머리도 포인트로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점 하나 찍어주고, 그리고 하이라이터 때문에 블러셔가 좀 묻힌 것 같아서 하이라이터 위쪽에 블러셔 한 번만 더 칠해주고, 일단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해봤고 저 이제 옷 갈아입고 머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머리 세팅까지 하고 왔는데 오늘도 그냥 평소에 하던 웨이브 머리나 반묶음 머리 하려다가 이렇게 조금 특별하게 옆으로 묶는 머리 도전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머리가 완성이 돼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날이나 놀러 갈 때 이렇게 머리 하면 되게 예쁘게 사진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도 웜쿨 가리지 않고 딱 뉴트럴하게 예쁘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멀멀하게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 메이크업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